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식 교수입니다. 자, FAT 1급 인식강 결산에 대해서 배웁니다. 결산이라는 건 매질결산, 매질결자의 계산을 끝맺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계산을 끝맺음하여 계산을 끝맺음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결산은 계산을 끝맺음하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거다. 이게 결산의 뜻이고요. 결산정리사항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동결산 항목과 수동결산 항목이 있는데 수동결산을 더 먼저 작업하고요. 수동결산을 더 먼저 작업합니다. 수동결산을 가장 먼저 작업을 한다.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로 입력하는 거고요. 자동결산 항목은 수동결산이 끝난 뒤에 하는 겁니다. 수동결산 후에 자동결산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결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요. 수동결산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동결산 항목은 분계, 일반 전표에다 분계로 입력하는 겁니다. 어디다 입력한다고요?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1일로 분계를 입력한다. 이게 수동결산이고요. 정확하게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분기를 입력하는 게 수동결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만 입력합니다. 그 후에 전표 추가라는 키를 눌러줍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부분에 자동적으로 분계가 생성이 된다. 이걸 우리가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만 입력한다. 그럼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 부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전표 추가를 누르면 바로 모든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는 거죠. 자동결산 항목은 첫 자만 따서 감가상각 누계액 설정에서 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에서 기말 재고액에서 재고, 법인세 및 선납세금 정리해서 법인세에서 감퇴대 재고법인세. 뭐라고요? 감퇴대 재고법인세. 감퇴대 재고법인세가 자동결산. 수동결산은 수익비용의 이용과 예상,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소모품 사용액 미사용액 분계, 재고자산 감모손실 회계 처리, 외화 환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 비만 계정 가계정 정리,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비만 계정 정리는 정확하게 하면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개인기업이면 인출금도 정리하죠. 이렇게 해서 첫 자만 따서 현금과 부족에서 가지급금, 가수금에서 가, 그리고 인출금에서 인, 이렇게 따서 현과 인을 분계하는 겁니다. 비만 계정은 정리한다. 뭘 정리한다? 한가인을 정리한다. 탤런트 연정훈이 부인이 한가인이죠? 한가인을 정리한다. 아니다. 현가인이다. 한가인이든 현가인이든 얘는 반드시 정리한다. 결산 시에는 소멸시킨다. 결산 시에는 잔액 시산표,
잔액의 반대쪽에 분계하여 소멸 정리한다. 이게 현가인, 한가인의 의미입니다. 수동결산 항목과 자동결산 항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하는 것이다.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결산을 나중에 한다. 자동결산은 감태대 재고 법인세 금액만 입력하면 분계가 일반 전표 입력 메뉴 12월 30일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자동결산 입력이 완료된 이후에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야 된다. 전표 추가를 누르지 않으면 분계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업부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감가상각을 행하다. 그럼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 가서 10만원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제가 프로그램 한번 보여준다면 이런 식이죠. 자, 갔을 때 회계에서 일반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차가 있어야겠죠? 차량 운반구니까 제가 0102로 자동차 사왔을 때 분계를 하겠습니다. 54번 매입의 불공으로 자동차 사왔어요. 3번으로 사왔다 할게요. 자동차 구입 5천만원짜리 사왔어요. 용두상사 전자 분계는 혼합 해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5,5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자동 결산 메뉴에 가서 자동 분계 1월부터 12월로 불러주면 이게 불러집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가면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얼마를 입력해라? 감가상각비 10만원. 영업부 차량에 대해서 10만원의 감가상각을 행하다 그랬죠?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입력이 된 걸 갖다가 분계로 확인하려면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 분계가 떠요. 이 전표 추가를 안 누르면 분계가 안 떠요. 전표 추가 누르고 예 눌러주면 12월 31일 날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209 10만원이 돼 있을 거예요. 볼래요? 자, 지금 한 작업을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날 보게 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원 대변에 208에 대한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동결산이에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분계 입력 안 했죠. 결산자료 입력에 차량 운반구의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렀더니 이게 자동으로 생겼다. 그래서 자동결산이라고 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만원이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65만원 있음. 근데 이게 영업사원에 대한 거다. 누구에 대한 거다? 영업사원에 대한 퇴직금이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만원이라는 건 한날 한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두 그만둔다 할 때 우리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줘야 될 돈, 그게 바로 퇴직급여 추계액이고요. 이에 대비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한 게 65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65만원을 뺀 35만원을 추가로 입력해야 됩니다. 퇴직급여 35만원. 그러면 이 퇴직급여가 잡히려면 일반 전표에서 퇴직금 지급 분계가 잡혀야 돼요. 일반 전표에서 0103 차변에 퇴직급여 806이죠. 자, 좀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어요? 65만원 있었네. 6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295 퇴직급여 충당부채 65만원.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만원이라 그랬죠? 자, 이제 결산자료 입력 가서 봅니다. 닫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여기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가서 아니요 누르면 지금 입력한 게 불러집니다. 자, 여기 퇴직급여에 가면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에 잔액이 65만원 있죠.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만원이라 그랬죠. 100만원에서 65만원 빼면 여기다 추가로 입력할 금액은 35만원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면 12월 31일 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35만 원이 설정된 걸 알 수 있어요. 금액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렀는데 붕괴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대손 충당금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대손 예상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더존 프로그램은 대손 충당금 금액 자동 계산 기능이 없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수작업으로 계산하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대손 삼각비 입력한다. 문제. 매출 채권 잔액의 1% 대손을 예상하다.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 있고 받으러미 800만 원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3만 5천 원이 있다로자. 그러면 자, 이걸 그냥 입력 안 하고 보여드릴게요. 50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곱하기 곱하기 표시가 여기 있네. 5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대손 예상한다? 1%. 1%는 0.01이죠. 하면은 5만 원 나옵니다. 대손 예상액은 5만 원 나온다. 받으러 오면 800만 원 곱하기 역시 1% 하면 8만 원 나온다. 8만 원. 이게 대손 예상액이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3만 5천 원이 대변에 있고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5만 원이 있다. 그러면 5만 원 마이너스 3만 5천 원. 차액 보충법이니까요. 3만 5천 원은 답이 나옵니다. 답은 얼마냐면 15,000원. 이게 정답이고요. 받으러움에 대해서도 8만원 마이너스 받으러움이 110번이고 그거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원 있잖아요. 111번에 빼면 답은 3만원이 되겠네요. 3만원. 그러면 정답은 15,000원과 3만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삼각비 외상매출금란에 15,000원, 받으러움란에 3만원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른다. 볼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대손삼각 가서 외상매출금란에 얼마 눌러라? 외상매출금란에 15,000원. 외상매출금란에 15,000원. 받으러움란에 3만원. 이렇게 누르면 입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전표 추가 키를 누르라 그랬죠. 전표 추가 여기 누르면 차변의 대손삼각비 자 붕괴하면 얘 눌렀을 때 가서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면 12월 31일로 조회하면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상품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지금 한 게 대손 충당금이죠. 자, 대손 충당금이 입력이 안 됐어요. 지금 다시 입력할게요. 여기가 15,000원이었죠. 그다음 받으러움이 3만원이었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 15,000원, 받으러움 3만원 맞죠?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라 그랬죠. 전에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가겠죠. 추가했고요. 자 그럼 이제 가서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로 다시 치게 되면 차변의 대손삼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에서 45,000원과 15,000원, 3만원이 붕괴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자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말재고액을 입력해라. 기말재고액은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재고액이 있는데 기말 상품재고액도 있죠. 기말 뭐도 있다? 기말 상품재고액도 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기말 상품재고액을 입력하면 차변의 상품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기말 제품재고액을 입력하면 차변의 제품매출원가, 대변의 제품으로 붕괴가 자동 생성된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재고액 칸에 금액 입력 후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된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어요. 결산 자료 입력 가서 1월부터 12월 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 가면 기말 상품 재고액 있죠. 이걸 3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300만 원 입력한 거를 전표 추가 눌러주면 얘 누르면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300만 원, 대변에 상품 300만 원 붕괴가 일반 전표 입력에 떠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일반 전표 입력 가서 차변에 12월 31일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대변에 상품이란 붕괴가 자동으로 뜬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금액은 좀 아까 기말 상품 재고액하고 매입액하고 더하고 좀 아까 입력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매입액하고 기초 플러스 상금에서 뺀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상품으로 자동으로 붕괴가 떴다. 그 다음 재고자산의 장부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이 다르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붕괴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상품의 기말 장부 재고 수량 1000개, 한 개당 10,000원짜리죠. 한 개당 10,000원짜리, 10,000원,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상품의 기말 실지 재고 수량 이게 900개라고 할게요. 단가는 10,000원짜리 똑같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죠. 9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됐다. 자, 상품의 기말 장부 재고 수량이 1000개, 만원 똑같은데 결국 요거와 요거의 차이예요. 수량 차이. 그게 바로 10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 100만 원이 바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다? 100만 원이라 그랬죠? 차이 나는 금액. 요 100만 원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 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면, 정상 감모 손실이면 매출원가에 플러스 하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이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붕괴하는 거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붕괴한다. 이게 차이입니다. 아셨죠?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포인트다. 자, 법인세로 갑니다. 12월 결산법이라고 가정한 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의 법인세를 중간 예납합니다.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문제, 주수원의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500만원을 현금 지급하다. 8월 31일날.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500만원, 대변에 현금 5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날 법인세 계상액이 3,000만원이다. 1년치예요. 이게 1년치. 몇 년치? 1년치 법인세다. 근데 1년치 법인세가 3,000인데 미리 낸 세금이 500 있으니까 이 선납세금을 없애주는 분계를 합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있죠. 이걸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변에 선납세금 500만원 이렇게 없애줘요. 이렇게. 대변에 선납세금 500만원. 자, 이걸 좀 여러분한테 보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갈게요. 500만원을 대변에 없애주고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 50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요. 그럼 3,000에서 500을 먼저 냈잖아요. 그럼 나머지 2,500만원만 내면 되죠. 그래서 법인세 추산액 3,000만원에서 선납세금으로 낸 게 얼마다? 500만원 있잖아요. 빼니까 2,500만원을 내면 되는 거죠. 2,500만원을 법인세 계상에 여기다 쓴다 그랬죠.
자, 결산으로 들어갑니다. 결산 가서 자동 결산에 1월부터 12월 달 가서 아니오로 잡아줄게요. 확인 누르고 들어가서 법인세 등 계상 여기 있죠? 여기다가 2,500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자동 결산이다. 그래서 이걸 전표 추가 눌러주면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분계가 입력이 됩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 비용 볼래요? 12월 31일 날 날짜를 바꿔주면 결차, 법인세 등 2,500, 대변의 미지급 세금 2,500으로 자동 결산으로 분계가 입력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수동결산은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음 21강에 보여드리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동결산까지만 끊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수동결산 시간에 만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